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남부 구치소 일반 수용실에 입소한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회 청탁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판사의 결정적 질문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8월 13일 오전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이 서울 남부구치소 일반 수용실에 입소했습니다. 영부인 출신이 구치소 수용실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용번호는 4398번. 전날인 12일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렀습니다. 자정 무렵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곧바로 수용동 내 일반 수용실로 이동했습니다. 특검팀은 발부된 영장을 구치소 측에 전달했고 구치소는 정식 입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과 구치소 내 안전 문제를 고려해 독방이 배정됐습니다. 입소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과 간단한 면담이 있었고 이후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여름철 여성 미결수 전용 연록색 수의를 착용했고 수용번호가 부여됐습니다. 머그샷 촬영이 끝난 뒤 수건 칫솔 시칸 플라스틱 수저 등 기본 물품을 지급받고 수용실로 이동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할 독방은 약 1.9평 크기이며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세면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이내 운동이 가능하며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이용하되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됩니다. 이 역시 특혜라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세는 다른 구인 피의자 수용자와 동일하게 하루 3끼, 일식 3餐이 제공됩니다. 13일 아침 메뉴는 식빵 딸기잼 우유 프랑크 소시지 샐러드였고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두 강정호 박새우덮볶음 총각김치, 저녁은 비빔나물 계란 프라이 열무 김치 오이 냉국이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식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 핑계로 재판에 안 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윤석열과 같은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직후부터 변호인 접견은 근무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며 대통령 경호처 경비 지원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가족에게도 필요한 경우 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동시에 구속되면서 해당 예우 제공 사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건희 씨를 둘러싼 4가지 의혹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 의혹이 그 첫 번째입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약 6천만 원 상당의 고급 목걸이를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목걸이의 진품과 모조품을 나란히 제시해 김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판사가 목걸이를 받은 적 있습니까? 라고 재차 묻자 김건희는 누구한테요? 라고 되물었고 정부장 판사가 누구한테든 목걸이 받은 적 있나요? 라고 재차 묻자 김 씨는 안 받았습니다. 라고 답했고 판사는 곧바로 신문을 종료했습니다. 약 9시간 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바쉐론 콘스탄틴 고급 시계 수수입니다. 경호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인사가 구입해 전달한 정황이 있으며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초고가 한정 모델입니다. 특검은 이 시계가 단순한 호의인지 아니면 대가성 있는 제공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주가 조작 연루자로 지목된 인물의 수익 배분 문제를 직접 언급한 녹취가 확보됐습니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계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및 통일교회 관련 이권, 청탁 의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김 씨의 발언이 본인 입성으로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모든 혐의를 관통하는 핵심 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목걸이 사건에서의 해명 번복, 시계 전달 경위의 불분명함, 녹취로 드러난 발언과 상충하는 주장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 점이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는 시계 구매자 서모 씨입니다. 서 씨는 2022년 9월 서울 롯데월드타워 VIP 전용 매장에서 시계를 살펴보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히스토릭 아메리칸 1221 여성용 모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운전 중에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판이 45도 기울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고급 시계입니다. 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시계는 김건희 씨의 오빠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빈 상자와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구매 전 과정 역시 김 씨의 요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인 모임에서 김 씨를 처음 알게 됐고 2022년 취임 이후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김 씨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다른 초고가 시계를 보고 외국에 나가려면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며 가격을 물었고 자신이 바쉐론 콘스탄틴 VIP 고객이라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매장에 연락해 영부인이 사용할 시계인데 할인이 가능한가를 문의했고 스위스 본사 승인 끝에 5천만 원대 제품을 약 3,500만 원에 주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2022년 9월 시계를 수령한 직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가 기뻐했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서 씨의 차량 운행 일지를 확보해 그가 실제로 2차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김 씨가 이 시계를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적이 있는지 현재 어디에 보관 중인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결제 당시 자신의 돈이 아니라 일부는 김 씨에게 일부는 다른 인물에게서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다른 인물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대가성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우 로봇계 사업에 참여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오빠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시계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내가 직접 건넸는데 모를 리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시계를 판매한 바쉐론 콘스탄틴 아시아 지역 임원까지 불러 서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부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목걸이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해건설에서 제공됐다고 주장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진품과 모조품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 씨의 답변을 즉석에서 검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신문 과정에서 판사가 목걸이를 받은 적 있습니까? 라고 묻자 김 씨는 안 받았습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판사는 즉시 신문을 종료했습니다. 특검은 이 장면을 목걸이 수수 여부를 부인하는 김 씨의 태도와 그간 해명이 여러 차례 바뀌어 온 전례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달라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 번복과 특검이 제시한 실물 비교 자료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고급 시계 전달 과정의 불투명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통화 녹취, 건진법사 통일교 인사와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다른 사건에서도 해명과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검은 목걸이와 시계 의혹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는 한편 본격적인 추가 수사를 위해서라도 구속 상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략은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와 발언 변화를 입증 자료로 활용해 구속영장 발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자료와 진술 패턴, 그리고 각 의혹에서 드러난 불일치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회 이권 청탁 의혹까지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속이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걸이와 시계 사건을 비롯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현금 출처와 물품 전달 경로,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앞으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정치권 반응도 거셉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건희 씨의 해명 번복과 고가 사치품 수수 의혹을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하며 남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권력 주변에서 벌어진 각종 특혜 이권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어떤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